커말못들에게 추천하는 영상 편집용 부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테크유린이 구첩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영상 편집용, 유튜브용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게임용 PC가 아닙니다. 영상 편집용, 유튜브용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을 꾸며보는 그런 부품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게임용 혹은 오버클럭용 데스크탑은 부품이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패스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부품 위주로 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부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CPU입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이런 용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건 패스하고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CPU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뇌에 해당되는데요.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지시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뇌의 비유를 좀 해봤는데요. 사람의 뇌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CPU는 그 뇌에 해당되는 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2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또 뇌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논리 프로세스 이렇게 해갖고 스레드라고 하는 그게 2개짜리가 더 안에 있거든요. 하나의 코어에 2개의 스레드가 있어서 그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일단 좌뇌, 우뇌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어가 2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스레드가 또 나뉘면 물리적으로 코어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CPU는 2개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너무도 당연하게스리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눠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을 구축할 때는 최소 4코어 8스레드 이상이 되는 그런 CPU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CPU 제조업체로는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텔이고 하나는 AMD죠. 예전부터 인텔은 워낙 CPU 쪽에 강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AMD도 예전부터 만들기는 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효율이 별로 안 좋았죠. 요즘에 라이젠이라는 CPU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젠을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CPU를 구매를 할 때 인텔 CPU보다 AMD CPU가 유리한 것이 비슷한 금액이라면 코어 수하고 스레드 수가 2배가 되는 그런 CPU를 고를 수가 있다는 게 가격적인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CPU는 라이젠 7의 170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CPU 자체는 좀 구형인데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8코어에 16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 수하고 스레드 수가 상당히 많죠. 굉장히 좋습니다. 다중작업, 멀티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다중작업, 웹브라우저 띄워놓고 문서 작업도 하면서 영상도 보면서 편집도 하고 이런 다중작업을 처리를 할 때는 코어 수가 스레드 수가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젠 7 1700 그 CPU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보드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뼈, 살, 골격, 근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데 딱히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CPU가 올라가고 램이 올라가고 나중에 설명드릴 램이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보드를 말하는 게 메인보드인데요. 이거는 워낙 제조사가 많아요. CPU처럼 인텔, AMD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메인보드가 있다. 인텔 CPU를 골랐으면 인텔 CPU가 꽂힐 수 있는 메인보드를 선택을 하고 AMD를 골랐으면 AMD가 꽂힐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를 고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때 나름대로 또 유행을 타는 보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바이오스타사의 B350 GT3라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부품은 램입니다. 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램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좀 비유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손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의미는 뇌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뇌에서도 계산을 하지만 손으로도 막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글링을 한다라고 치면 뇌에서 야 저글링을 해, 공을 받아, 던져, 받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손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도구들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램을 이제 손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약간
어색하긴 해도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거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뇌는 막 4개, 8개, 막 스레드 수까지 하면 막 16개 이렇게 됐는데 손은 딸랑 2개 이러면 작업이 병목 현상이 걸리면서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램은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상 편집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 8기가는 돼야 되고 편안하게 작업을 하겠다 싶으면 한 16기가 정도는 있으셔야 그래도 좀 편안하실 거예요. 지금 뭐 현재 램은 뭐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서 만든 램이 가장 1위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램을 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없는데요. 삼성 램이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램에 대해서 딱히 뭐 부담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램 용량은 8기가, 최소 8기가, 편안하게 하시려면 16기가, 그래도 좀 나는 돈이 좀 있다 라고 하면 32기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 데스크탑을 조립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램다익선이라고 있어요. 램다익선.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 한도 내에서 램은 가장 빵빵하게 채우자. 그 의미입니다. 램이 빵빵하면 나중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램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램이 넉넉하면 이렇게 작업하기가 수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 8기가, 최대 32기가, 그냥 편안하게 쓰시려면 16기가 정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비디오 카드인데요. 비디오 카드는 VGA라고도 하고 GPU라고도 이제 말들을 합니다. 이 비디오 카드가 하는 일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신호를 받아서 모니터에다가 뿌려서 그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비디오 카드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쪽으로도 뭐 3D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좌표를 찍고 뭐 이런 복잡한 건 있지만 그것까지 알고 계시기에는 뭐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비디오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화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부드럽고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건 뭐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이 비디오 카드도 크게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비디오 카드는 라데온의 RX 580이라는 비디오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데스크탑을 꾸미실 때 차이가 있는 게 게임용이냐, 일반 여러 가지 멀티로 사용할 PC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그 라데온을 좀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엔비디아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동영상 편집을 할 때는 제가 써본, 그리고 제가 베타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라데온 RX 580이 훨씬 좋더라고요. 비디오 카드도 역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부품들은 가성비, 이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가성비로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RX 580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RX 580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비디오 카드 선택에 그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주 쉽게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낮은 거냐를 구분하는 거는 숫자가 높으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RX 580과 RX 470이 있다. 어떤 게 좋냐? RX 580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약간 다른 게요. 무조건 숫자가 앞에 100단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RX 560과 RX 480을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좋냐? 그럴 땐 RX 480이 좋아요. 즉 100단위 숫자가 올라가는 건 신기술이 들어가고 뭐 저전력으로 들어가고 뭐 코어수가 늘어, 이런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 뒤에 10단위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돌리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쉬운 말로 RX 560보다는 RX 480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라데온 쪽에 해당되는 그 규칙인데 엔비디아 쪽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GTX를 따지는데 GTX 960과 GTX 1060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GTX 1060이 좋습니다. 하지만 GTX 1050과 GTX 980을 비교를 하면 GTX 980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뒤에 숫자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린 거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하실 부품은 이제 SSD인데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갖고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암이 막 옮겨 다니고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디딕디딕 소리가 나는 그런 부품을 썼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SSD라는 부품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SSD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가 하는 용도가 메모리, 램처럼 메모리를 박아서, 메모리를 쭉 박아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드처럼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램과 SSD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을 껐을 때 거기 저장된 게 날아가느냐, 보관이 돼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램은 뭐 16기가를 써서 거기다 막 작업을 했는데 파워를 딱 끄면 없어지죠. 하지만 SSD는 파워를 꺼도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된 걸 계속 남겨놓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속도가 예전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SSD만 다 쓰고 하드디스크는 안 쓰나? HDD는 안 쓰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지만 HDD도 씁니다. 왜냐? 가격대 용량이 HDD가 훨씬 높아요. 쉬운 말로 SSD 250기가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면 HDD 쪽으로 가면 2테라, 3테라 정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 용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요. 영역이 구분이 된다는 의미는 OS를 설치해서 부팅할 때 쓰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구동할 때 쓰고, 이런 거는 SSD에 설치를 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들은 용량이 일단 크잖아요. 막,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영화 한 편만 받아도 뭐 2기가, 3기가,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많이 담아 놓기에는 SSD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HDD도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용으로 SSD 250기가를 쓰고 있고요. 데이터 저장용 하드로는 3테라짜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면 뭐 부팅도 빨라지고 저장 용량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SSD 생김새는 HDD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2.5인치짜리 SSD를 많이 쓰는데 그 생김새가 노트북에도 쓰고 데스크탑에도 쓸 수가 있어서 그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메인보드에는 M.NVM이라는 그런 슬롯이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에는 직접 SSD를 SATA 케이블이 아닌 직접 메인보드에 램처럼 삽입을 해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게 빠르대요. 일반 SATA 방식보다는. 부팅할 때는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게 명확하게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좋다니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거 쓰지 마시고 그냥 2.5인치로 된 그냥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그거 SATA3로 쓰셔도 그닥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부품은 이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이 모니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거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사이즈별로 제조사별로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추천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책상이 좁다, 내가 모니터를 놓을 만한 책상이 좁다 그러면 그냥 한 24인치에 FHD가 되는 그런 모니터를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책상은 좀 넓어, 그래서 좀 큰 거 쓰고 싶어, 그러면 한 27인치, 28인치 정도 되는 WQHD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 좀 큰 모니터를 쓰시면 이게 화면이 넓어지니까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모니터가 2개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양쪽으로 2개로 봤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데 FHD 방식으로 된 거 이렇게 양쪽으로 갖다 놓고 2개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쓰시면 편합니다.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쪽에서는 작업, 이쪽에서는 데이터나 웹브라우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듀얼 모니터처럼 넓은 화면을 쓰고 싶지만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그 27인치 이상 되는, 29인치네요. 29인치 이상 되는 울트라 와이드 방식의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울트라 와이드 방식은 가로는 굉장히 넓고 21대 9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굉장히 넓은데 세로 높이는 뭐 적절한 일반 FHD 모니터 정도 되는, 그래서 한 화면에 표기를 하는데 마치 듀얼 모니터 쓰듯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임의로
두 개를 쓰는 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준이 발생되는 게 AS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나는 약간 비싸도 AS 발생되면 난 머리 아픈 거 싫어하시면 삼성, LG 선택하시면 되고요. AS는 약간 뭐 돈을 이렇게 택배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성능이면 약간 저렴한 게 좋겠어. 그러면 일반 그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같은 데다가 쳐보셔가지고 후기가 별로 이렇게 나쁜 것들이 그런 건 이제 걸르시고 그래도 후기가 괜찮게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들은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케이스, 파워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워낙 개취가 강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할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부품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자면요. CPU는 AMD의 라이젠 7 1700,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 B350 GT3, 램은 삼성 거 아니고요. 일반 다른 겁니다. 게일램이라고 그랬고 16기가 쓰고 있고요. SSD는 M.2 NVMe 방식의 그 슬롯형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라데온의 RX 58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해놔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동영상 편집용, 게임용이 아닙니다. 전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이 한 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 유튜브용으로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 없이 버벅거림 없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액도 인텔 쪽으로 꾸미시는 것보다 많이 다운이 됩니다. 만약에 인텔 쪽으로 꾸미신다면 최소 i7 4770 이상, 역시 램은 뭐 16 이상, 메인보드는 그거에 맞는 거 하고 나머지 것들은 쓰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바뀔 게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된다. 그럴 때는 비디오 카드를 게임의 그 비중이 막 뭐 한 60% 이상 뭐 이렇게 많다라고 하시면 그 GTX 1060 이상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근데 게임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면 그냥 RX 580 정도 쓰셔도 아주 나쁘지 않은 게임 퍼포먼스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는 이렇게 해서 한 대 조립을 했고요. 이제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이야 뭐 요즘 다 쓰는 거니까 그냥 윈도우 1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용 소프트웨어는 매직스의 베가스 프로 15 에딧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조작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컷 편집만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고 효과도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 특수 효과도 좀 있고 해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장점이 얘가 연말마다 번들로 해서 싸게 세일을 때려요. 저 작년에 7개인가 번들로 묶어준 거 25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25불로 7개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라이센스를 하나만 구입을 해도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상관없이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대탑으로 쓰고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노트북으로 쓰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베가스의 단점이 있어요. 이 베가스를 절대 추천하지 않는 그 항목 중에 들어가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점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글을 입력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한글을 치면 이렇게 모아쓰기가 안 되고요. 이렇게 뿌려쓰기가 돼요. 나눠쓰기, 뿌려쓰기 이렇게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한을 쓰면 히읗, 아, 안 이렇게 나와 버려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자막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노트패드 메모장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쫙 쓴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죠. 이게 뭐 손에 익으면 그래도 뭐 저기 하긴 하는데 그냥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불편합니다. 직접 편집 프로그램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 다운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다운이 돼요. 이게 또 꼭 이게 저장을 안 했을 때 꼭 다운이 막 그럴 때 막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베가스 쓸 때는 항상 컨트롤 S를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일할 때마다 그냥 주기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그게 저장 버튼이거든요. 항상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인코딩 하기 바로 직전에도 컨트롤 S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해야 좀 속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 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정품으로 이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가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베가스를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얘가 RX580을 쓸 때 인코딩 옵션으로 VCE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벤치마킹을 했던, 테스트를 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VCE 옵션을 선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리 나와요. 라이젠의 그 8코어의 16스레드 그 효과와 라데온의 VC 효과와 SSD의 입출력 빠른 그 효과를 합치면 굉장히 편한 동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가성비가 뛰어난 초보자분들에게 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어 보았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